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요,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증시 토크,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자, 사실 한 번 정도는 제가 다루었어야 되는 주제인데, 이게 워낙 이게 좀 민감하고 자칫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주저주저 해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 개념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오늘 중기 토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MDD라는 개념입니다. 자,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최대 하락폭을 의미하는 자, 투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MDD에 대한 각오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하락장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MDD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용기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DD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최대 하락폭입니다. 자, 용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예, 말 그대로 맥스 드로다운 최대로 끌어당겨 내려진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투자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2000년쯤에 처음 접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좀 신기했죠. MDD라는 개념이 뭐야? 최대 하락폭? 하지만 나는 무조건 고고고이기 때문에 MDD 이런 거 몰라도 돼라고 그 이전엔 생각을 했는데 MDD 개념을 알고 난 후부터 해서는 투자를 할 때 이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만들어도 MDD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인드가 투자 심리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DD는요, 단순히 한 번 매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 누적돼서 수익률이 하락 추세로 가서 정점을 만들 때까지 정점에서 수익률 최고점 정점에서 수익률 최저점 정점까지 그 폭을 MDD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최대 수익에서 최대 손실까지 그때까지의 하락폭을 MDD.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포인트 단위가 기준이 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퍼센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할 때 백테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테스팅을 하면요, 이 리포트에 최대 손실폭이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꼭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전략 또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최대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지 그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보면요, 자, 이 MDD가 대략 50%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뭐 IMF 시기 때 MDD가 70%를 넘어가긴 하였습니다만, 자, 요 시기는 너무 극단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더라도요. 자, 50%까지는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MDD 50%에 관한 가능성을 내가 투자하는 평생 동안에 적어도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오를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런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 이후에 3번의 MDD 50% 수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2000년 IT 버블 붕괴. 이건 너무 흔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2002년에서 2003년 초까지 있었던, 거의 이건 50%까지는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한 40%.
예, 거의 한 마이너스 50% 수준이었죠. 예, 하락이 있었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 마이너스 50% 수준의 하락. 예, 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장중 낙폭까지 따지면은 뭐 60% 내지 70%까지도 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보다는 살짝 위인,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이너스 50%는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자, 보시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마이너스 50%의 하락이 없습니다. 예.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이 없었어요. 자, 뭐 기껏해야 작년에 한 20% 하락하는 중급 하락장 정도 있었지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기관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도 예, 마찬가지로 자,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2008년 이전의 증시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어요. 예. 그냥 책에서만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있어요. 위험해요. 이렇게만 배웠지 실제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은 퇴직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예,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을 겪은 펀드 매니저라든가 운용력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가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추적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가려져가지고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2, 3년 전에 조사했을 때 작년까지도 한 절반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요. 앞서 언급드렸을 때, 자, 다시 앞에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50% 경험해도 버티면 폭등장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연히 어젯밤에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여의도니까 밤에 이제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는데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예, 취객이 어디 앉아서 이제 이야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붓바라바빠 붓바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한 저 정도 나이 되는 어떤 선배에게 선배님 그때는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좀 버티면 다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에 경험을 한 분이라면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MDD 50% 하락이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심리적 상태가 변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MDD 50%가 발생했던 새 시기 때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 MDD 50%를 경험한 투자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투자자를 만난다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게 악수하고 예,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99년부터 했으니까 예, 다 겪었습니다. 세 개 다. 아주 뭐 짜릿짜릿합니다. 예, 간이 오글오글 예, 쪼그라드는 느낌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앞서 언급드릴 때 마이너스 50%의 MDD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책에서만 그것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자, 이 마음의 각오가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저 시기 때 저렇게 하락했지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로그 차트가 아니고 일반 차트에 나와 있다 일반 차트다 보니까 그 과거의 마이너스 50% 하락 시기가 작게 나옵니다. 최근 거는 마이너스 50% 하락했다 그러면 크게 표현이 되는데, 옛날 거는 주가 지수가 작기 때문에 작게 표현이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던 상황에서 작년에 주가 지수 20% 하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가릴 거 없이 패닉이 왔고, 여의도에 에스트렌유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관에서 퇴사해서 전업 투자자가 된 소위 애미, 애널리스트 매미, 그리고 매미, 펀드 매니저 개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작년 가을에 많이 퇴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신용 풀로 썼다가 10월 하락장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20% 하락장을 겪으니까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즉 아무도 마이너스 50% MDD에 대한 각오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떠올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증권사 HTS에 있는 차트 화면을 체험 삼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샘플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 괜찮죠? 자, 이 화면은 이제 제가 2007년부터 해서 2008년 5월, 요 시기 때인데, 자, 화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시작! 이게 HTS 화면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요 하단에. 시작! 누르면은 일봉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자,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폭폭폭 빠지는데 그 속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1500포인트입니다. 그때 당시 조금 빨리 가죠. 64배속으로 가죠. 더 빨리. 이렇게 있다가 8월에 1500 깨고 푹 꺼지고, 자, 그러다가 9월에 푹 잠깐 반등했다가 10월에 리먼 사태 뻥 퍽퍽퍽. 이런 현상들.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의도한 바대로 체험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느낌이 싹 마음속에 와닿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요, 제가 이게 30 몇 배속으로 64배속으로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 한 4배속 뭐 그 정도로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번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2008년 금융위기 때만 보여드렸는데 2002에서 2003 조종장,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 그 시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간접적으로라도 마음에 각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DD 50%를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이 잘 된 군대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되면은 당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아이돌 가수라도 무대에 서면은 실수를 살짝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 강조를 해서 아우 지겨워요, 또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산 배분 전략은 강조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면 일단 안전자산을 보유한 비율만큼 MDD가 축소되고요. 안전자산을 보유했는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상관계수가 낮은 어떤 자산이다 그러면
그 MDD가 낮아진 수준에서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중에는 안전자산을 미국 달러 채권으로 두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자산으로 해지도 가능하고 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통해서 시장 하락폭을 예, 하락폭에 따른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MDD를 생각하면 자, 우리가 MDD 50%는 각오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자, 우리 이거 하지 못합니다. 뭐냐? 레버리지 투자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본 뭐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데 신용이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1,000만 원을 더 끌어와서 2,000만 원으로 투자한다. 그런데 MDD 50%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 투자 원금 1,000만 원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DD 50%가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각오, 앞서 언급드렸을 때 시뮬레이션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MDD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반대로 MDD를 증폭시키는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자. 자산 배분 전략은 꼭 지키고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자. 이렇게 MDD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상세 보기에 칼럼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칼럼 하단에 칼럼 링크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투자에 저의 영상이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하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어렵지만 오늘 개념 뭐랄까 이제 마음속으로 단단히 이해하신다면요.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요 내용은 재생 목록 중에 증시 토크뿐만 아니고 가치 투자나 투자 전략 쪽에도 또 이렇게 배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